형제가 부모님을 각자 연말정산에 올리면 한 명은 반드시 걸립니다. 걸리면 환급받은 돈을 전부 반납하고 거기에 과소신고 가산세 10%까지 추가됩니다. 가산세는 납부가 늦어지는 날마다 추가로 붙습니다. 이것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이중신청의 끝입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모르고 올린 경우도 있고 형제끼리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이중신청 국세청 전산 자동 검증에 걸리면 환급받은 돈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구조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이중신청 국세청 전산 자동 검증에 걸리면 환급받은 돈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구조 2026년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와 소득세법 추징 규정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이중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3단계 점검 경로가 보입니다. 먼저 매년 연말정산 직후 반복되는 부양가족 이중공제 추징 사례와 실제 규모를 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고 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아오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복 신청 확인 안내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상황이 불리해진 상태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불성실 신고 유형 중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매년 상위권에 있습니다. 원인은 구조적입니다. 형제가 많을수록 부모님이 두 분이 모두 생존해 계실수록 이중 신청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각자 회사에 신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제끼리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같은 부모님이 두 곳 이상의 연말정산에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혼 후 자녀 공제를 전 배우자와 본인이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한 뒤 부모님 공제를 형제 각자가 올리는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만듭니다. 어떤 경우든 국세청 전산에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2개 이상의 연말정산 신청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이중신청으로 분류됩니다. 인적공제 150만원 구조와 세율 구간별 이중신청 시 발생하는 환급액 차이 계산을 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과세표준 자체를 낮춥니다. 세율 24% 구간 직장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시 줄어드는 세금 150만원 곱하기 24% 계산 결과 36만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약 39만 6천원이 환급됩니다. 부모님 두 분을 모두 공제로 올리면 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환급액은 약 72만원에서 79만원입니다. 여기에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됩니다.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70세 이상이라면 기본 인적공제 300만원에 경로우대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공제 합계 500만원, 세율 24% 구간 기준 환급 차이는 약 120만원에서 132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형제 각자의 연말 정산에 동시에 적용되면 이중 신청 규모가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국세청이 추징하는 부당공제의 실제 규모입니다. 이중 신청이 발생하는 세 가지 패턴을 봅니다. 첫 번째 패턴은 형제 간 부모 공제 중복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형제 3명이 부모님 2명을 각자 연말정산에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같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가 3개의 연말정산 신청서에 동시에 올라갑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3개가 동시에 감지됩니다. 공제를 인정받는 사람은 1명뿐입니다. 나머지 2명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누구를 인정하느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녀 기준이나 실제 부양한 자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납세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추징 안내를 보내고 납세자가 소명을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이중 신청자 모두 추징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이혼 후 자녀 공제 중복입니다. 이혼 이후 자녀의 공제를 전 배우자와 본인이 각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녀는 1명인데 2개의 연말정산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 생계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소명 자료가 없으면 2명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세대분리 후 부모 공제 중복입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대분리 여부와 인적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형제 중 세대분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모님을 각자 공제로 올리면 중복이 됩니다. 세대분리를 했다고 해서 공제 자격이 생기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제 중복 감지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이중 신청은 동일하게 적발됩니다. 국세청 전산 자동 검증 메커니즘을 봅니다. 연말정산 절차를 먼저 봅니다. 직장인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10일입니다. 이 지급 명세서가 국세청 서버에 수집되는 순간 전산 매칭이 시작됩니다. 매칭 방식은 단순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지급명세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합니다.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2개 이상의 지급명세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중신청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이 과정은 국세청 담당자가 수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전산 처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면 이중신청자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중신청이 감지된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이중 공제 내역과 자진 수정 신고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시점부터는 자진 신고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안내문을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하는 것과 받은 이후에 신고하는 것은 가산세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적발 후 추징 금액 계산 구조와 가산세 포함 실제 납부액 시뮬레이션을 봅니다. 부모님 2명을 공제로 올린 직장인이 이중 신청으로 적발된 경우를 계산합니다. 세율 24% 구간, 부모님 2명 기본 인적 공제 300만원, 경로우대 공제 200만원, 추가 가정, 이중 공제 합계 500만원, 환급받은 세금 500만원 곱하기 24%, 계산 결과 12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약 132만원이 이미 통장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 132만원,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습니다.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면 가산세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급받은 세액 132만원에 10%, 가산세 13만 2천원,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은 날로부터 추징 납부일까지 날마다 추가됩니다. 1일당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연 8.63% 기준일 0.092%입니다. 환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납부한다면 추가 지연 가산세는 약 4만 3천원에서 5만원 수준입니다. 합산 납부액, 환급분 반환 132만원, 과소신고 가산세 13만 2천원, 납부 지연 가산세 약 5만원, 총 납부액 약 150만원, 환급받았던 132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중신청의 실제 결과입니다. 자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국세청 안내 전에 신고하면 달라지는 이유와 홈택스 신청 경로를 봅니다. 국세청 안내문이 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수정신고를 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자진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2년 이내 20% 감면, 2년 초과 10% 감면. 국세청 안내를 받은 이후에는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내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위의 시뮬레이션 사례에서 국세청 안내 전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13만 2천원에 75% 감면, 납부 가산세 약 9,900원, 총 납부액이 132만원에서 135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안내 이후 납부하는 150만원과 비교하면 15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정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신고 납부 메뉴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항목에서 이중신청한 부양가족을 삭제하고 수정된 내용을 제출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생기면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하는 부양가족 중복 등록 사전 점검 3단계를 봅니다. 1단계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현황 메뉴를 클릭합니다. 현재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놓은 가족 목록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등록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2단계는 형제 또는 전 배우자와 직접 조율입니다. 부모님 공제를 본인과 형제 중 누가 올릴 것인지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실제 부양을 담당하는 사람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후 자녀 공제는 실제 양육자가 공제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조율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해두는 것이 나중에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공제 신청 전 이중 등록 가능성 최종 확인입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현황에서 같은 부양가족이 여러 사람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공제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의가 중복으로 되어 있다면 형제 중 누군가가 같은 부양가족을 공제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 제출 전에 형제에게 먼저 확인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서 등록된
부양가족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형제가 있다면 오늘 연락해서 누가 부모님 공제를 올릴지 정하십시오. 이 확인 한 번이 가산세 포함 수백만 원의 추징을 막습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